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함안의 한 마을에서 식수로 쓰는 간이상수도가 발암물질인 비소에 오염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함안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4년 동안 발암수돗물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의 자치단체의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지하수를 식수로 쓰고 있는 한 마을입니다. 지난 2012년 경남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이곳 간이상수도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발암물질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창녕군은 당시 여과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최근 이곳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의 3배 가까운 비소가 또 검출됐습니다. 여과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이장님이 이 정수기 달아놨더만 또 오래되고 이러니까 요금이 뭐 제법 많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이제 이장님이 한 번씩 요금 때문에 한 번씩 끄더라고요. 밀양의 한 마을 식수원에서도 최근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올해 5월 새롭게 지하수를 팠지만 밀양시는 비소에 오염됐다는 사실을 몰랐고 최대 6개월 동안 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70일 됐을게요. 먹거나 이거 수질이 안 좋다 하고 몰랐는데 그래 좀 정수기를 넣는다 하는데 와다놓고 그 비소가 나와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경상남도는 간이상수도 관리를 해당 시군에 떠맡기고 있습니다. 3,236개소가 있습니다. 그 많은 숫자를 전수조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마을 이장들은 몇 개는 했는데 이장님들이 보통 75세 연로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체가 어려웠어. 현재 경남의 농어촌 마을에서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수는 모두 25만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채권단에 자구계획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우조선 사태가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대우조선 노조 현시안 위원장은 어젯밤 노조 상임집행부 회의 직후 낸 긴급 발표문을 통해 노사 확약서 제출과 관련해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의 의견, 대내외 조건 등 여러 상황을 심사숙고해 채권단에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7천여 조합원과 5만여 전체 구성원의 생존권을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현장의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청 서부청사 개청을 앞두고 진주 구도심 공동화에 대해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빨리 대책을 세우라는 입장과 진주권 개발 발목 잡기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진주시 충무공동은 지난해부터 입주가 시작돼 5,700여 명이 신규로 전입을 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상대동과 하대동, 천정동, 중앙동 등 진주의 기존 시가지에서는 인구가 각각 1,000명에서 2,000명가량 줄었습니다. 문제는 오는 12월 경남도청 서부청사 개청과 초전 신도심 개발입니다. 진주 지역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기존 시내 인구 유출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구도심 대책에 대해서 공동화에 대한 대책을 어차피 서부청사로 인해서 그런 지역 균형 간의 발전을 깬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진주시청 이전 등으로 구도심의 인구가 대거 유출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출 인구가 없다며 서부권 개발 발목 잡기라는 반박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빠져나갈 사람들은 거의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초장 신도시 때문에 인구가 공동화된다는 건 전혀 안 맞습니다. 혁신도시와 초전 신도심 개발, 서부청사 이전 등에 따른 기존 시내 공동화 논란을 둘러싸고 진주 지역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에서 희망을 주제로 한 여수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어제 개막한 시장군수구청장 전국총회는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와 국고 보조율, 지방 소비세율 인상, 자치교육, 자치경찰제 시행 등 지방분권 제도 시행을 중앙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총회는 현행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다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창조적 지역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감정가 산출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감정을 해야 할 감정인이
원고와 피고 양쪽에서 돈을 받고 감정가를 조작한 사례가 처음으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건축업자 박모 씨는 건물주가 모텔 신축 공사비를 10억 원이나 적게 주저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사비 산정을 위해 등록된 감정인단에서 감정인 1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소송 감정인인 건축사 김모 씨는 유리한 감정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원고와 피고에게 접근해 각각 1,000여만 원과 850만 원을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민사재판에서 감정인이 정한 감정가가 재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노린 겁니다. 감정을 하면서 가정 형편상 자기 어떤 노름이란 이런 데 어디 빠져가지고 원고나 피고한테 돈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고발하신 거거든요. 김 씨가 속한 감정법인 대표는 수수료만 받고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이른바 하도급 감정을 5차례나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조작된 감정이나 허위 감정을 통해 감정가가 달라져도 법원에서 이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서 감정인을 신뢰하고서 재판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계속 진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도 민사사건에서도 국가나 지자체처럼 복수감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을 받고 허위 감정을 해준 감정법인 대표와 직원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 같은 감정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오늘 출근하실 땐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일부 내륙과 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점차 경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또 이번 비는 강한 바람을 몰고 옵니다. 여기에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량은 최고 30mm로 많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한층 더 쌀쌀해지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은 1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체로 13도를 웃돌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늦게 출발합니다. 한낮엔 19도 안팎으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선선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또 지금 내리는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 늦은 오후부터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더욱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점차 내려가면서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합천군이 오는 2020년까지 쌀 공동 영농 조직인 근력공동체 10곳을 육성합니다. 밀양시는 1897년 경남 첫 번째 천주교 본당으로 설립된 명예성지를 40억 원을 들여 새롭게 단장합니다. 사천시가 지난 20여 년간 계속된 수석 1지구 등 3개 지역의 지적 불부합 민원을 지적 재조사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산천군은 올해 300여 톤의 단감을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에 수출합니다. 우주탐사연구개발센터 진주 유치에 따른 사천시와 진주시의 갈등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여상규 국회의원과 송도근 사천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우주기업 시험센터 구축 사업은 사천시를 핵심으로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정부의 공약에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오늘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진주 경상대와 함께 300억 원 규모의 우주탐사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